네. 49장은 어떤 가치 체계, 가치 기준 이런 그 체계나 가치 기준을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가치 위계나 싸움이 일어나지만 성인이 그런 기준을 안 세우면, 그러면서 백성을 아이처럼 보면 그런 세상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 같아요. 자, 봅시다. 49장. 성인 무상심이니 이 백성심 위심이라 선자를 오선지하고 불선자를 오역선지하니 덕선하고 신자를 오신지하며 불신자를 오역신지하니 덕신이라. 성인제 천하에 허허 위 천하 혼기심이라. 성인은 개 해지하라. 경문 다죠. 다시 돌아가서 성인은 무상심이니 이 백성심 위심이라 그랬네요. 그래서 성인 무상심 그랬잖아요. 상심 그랬는데 성인은 항상된 마음, 일정한 마음, 뭐 기준이 되는 마음, 그 정도 의미겠죠. 기준, 일정한 마음. 그 마음이 이렇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성인의 동양의 유교적 사유에서 보면 성인이라는 것은 기준, 가치 기준의 설립자입니다. 가령 중용 같은 경우에 보면 성인이 덕과 예법을 창조한다. 예법, 덕의 창조다. 이게 중용의 사유이죠. 중용의 사유인데, 그래서 중용에서는 성인이 예법과 덕을 만들어 놓고 신하들한테 묻죠. 이걸 할까 말까. 예법의 상고에서, 옛날의 제도나 이것의 상고에서 따져보고 신하한테 묻고 백성한테도 묻고, 그래서 그들이 동의하면 기준으로 삼는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중용의 사유이고, 이게 유가가 생각하는 성인인데, 성인은 입법자이죠. 성인은 입법자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입법자이죠. 입법자이기에 성인이 예법을 창시하거나 덕을 창조했을 때 성인의 마음은 상심이어야겠죠. 상심이어야 할 겁니다. 그거를 가져야만 될 텐데, 노다는 성인은 무상심이라고 해놓고 뭘 하고 그냥 백성심 그랬어요. 백성심. 이거를 자기의 마음으로 삼는다. 마음을 성인의 마음 이거다 그러겠는데, 성인지심은 백성지심 뭐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성인 스스로의 마음을 항상심을 가지지 않고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상심이라는 거예요. 상심을
일반 사람들이나 성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조차 상식을 갖는다. 만약 이 상식을 가치나 이런 것에 기준이 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일반인이 이런 상식을 갖는다 라면 이 상심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재단하겠죠. 그럼 싸움이 일어나겠죠. 분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재물론, 장자 재물론에서 분쟁의 원인을 성심으로 봐요. 성심. 이루어진 마음, 고착된 마음, 뭐 이런 말로 해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장자에서는 이 성심을 제거하는 것, 그게 재물의 논리가 된다라고 장자는 말하죠. 그러면 장자에서 모든 분쟁의 원인을 성심이라고 했을 때, 이 성심은 항심, 성인이 가지고 있는 항심과 비교해서 보면, 성인은 모든 사람한테 기준이 되는 마음으로 항심을 얘기했다면, 일반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성심을 가지겠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장자 재물론의 성심 구조와 같이 이제 대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성인은 항상된 마음 또는 기준이 되는 마음이 없어서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오선지 그를 선하게 여긴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선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나 또한 그를 선하게 여긴다. 그런데 나는 그를 선하게 여긴다. 그 다음에 결론은, 그러면 덕선, 선을 얻게 된다. 여기서 이제 덕자가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이 덕자는 얻을 덕자와 같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덕심, 마음에서 얻어서 가진 것을 덕, 그래서 덕자, 덕심, 덕이란 마음에서 얻은 것, 이렇게 추측을 하면 이덕과 이덕이 같은 의미가 돼요. 그래서 선을 얻게 된다. 덕선을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자를 사람들이 저 사람을 믿을만 해 라고 얘기할 때 오신지 나 역시 그를 신뢰한다. 불신자를 사람들이 저 사람을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을, 그런데 나는 또한 그를 신뢰한다. 성인 제 천하에, 성인이 천하에 임할 때 헙헙 위 천하 혼기심 이랬네요. 헙헙이라는 것은 뭐랄까요, 이 부채를 쫙 이렇게 폈다가 쫙 오므리면 이 하나 이렇게 합쳐지잖아요. 이렇게 날개들이, 이게 헙이에요. 그러면 헙이라는 것은 화합된 것, 화합된 모양 상태가 섭섭이에요. 그래서 화합돼서 천하가 그 마음을 여기서 혼은 뭐랄까요, 하나로 되어 있는 것 또는 한 덩어리처럼 되어 있는 것,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허업은, 그래서 성인이 천하에 임하면, 천하를 다스리면 천하의 사람들이 그 마음을 하나로 합친 것이 마치 조화된 상태인 것 같다 라고 얘기했고, 성인 대해지, 성인은 모든 사람을 해지, 가난아이로 본다. 여기서 이제 아이를 얘기할 때 아이 표현을 노자에서 얘기하죠. 적자라는 표현도 나오고, 여기처럼 글자가
해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적자라는 것은 붉을 적자잖아요. 붉을 적자인데 아이가 엄마 자궁에서 태어나면 아이는 기본적으로 붓죠.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를 적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붓다. 그 다음에 해자라는 것은 가령 아이를 안고 우르르 깍꿍 하면 까르르 웃는 게 해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자는 반응을 할 줄 아는 아이예요. 말은 아직 못하지만 엄마나 가족의 장난이나 뭐 이런 것들에 반응할 줄 알아요. 아이가 엄마의 우르르 깍꿍에 까르르 웃는 반응을 한다라는 것은 적어도 그 아이가 8주, 12주, 8주에서 12주 정도 지나야만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정도의 아이입니다. 다시 이제 돌아오면 경문 다 읽었고 처음부터 다시 성인 무상심이니 이 백성심 위심이라 성인은 일정한 마음이 없으니 백성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갖는다. 주석은 뭐라고 그랬냐면 동상인자라 그랬어요. 상인에 따르는 인이라는 게 이제 늘상 나오는 건데 지금까지 왕필의 추석에서 인이라는 게 자주 나왔죠. 인이라는 것은 인, 물지성, 인, 물지자연 뭐 이런 식으로 추석이 계속 인자와 관련해서 추석이 그렇게 되어왔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금 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말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 성인은 자기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항상 만물의 저절로 그러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 만물의 저절로 그러함에 따라서 움직인다. 항상 만물의 저절로 그러함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니까 결국은 자기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저절로 그러함을 따라서 자기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말이니까 어떤 기준이나 평가가 자기가 아니라 만물의 저절로 그러함이라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그런 의미가 성인은 상심이 없고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라고 왕필은 추석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자를 오선지하고 불선자를 오역선지라 라고 얘기했네요. 착한 사람을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그가 착해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역지 나는 선지 나도 그를 착하다고 하고 착하지 않은 것 사람을 나는 또한 착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추석을 보고 좀 생각해 볼게요. 각인 기용이면 저 선불실이라 각각 그 쓰임에 따르면 그 착함이 사라지지 않는다. 인기용 그랬어요. 인기용 각인기용 여기서 기는 뭐 앞에 나온 것을 지시하는 지시대명사니까 선자이든 불선자이든이겠죠. 그러면 선자의 쓰임을 나는 그거에 따른다. 각각 선자의 쓰임을 따른다이거나 불선자의 쓰임을 따른다는 거니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면 그 착한 것을 쓰면 되고, 그 사람이 착하지 않지만 다른 어떤 쓰임새가 있다면 그것을 따라 쓰면 된다라는 의미로 지금 푼 거겠죠. 그러면 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다시 그런 의미로 이제 1차로 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불실 그랬어요. 선불실을 했는데, 선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가령 불선자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다 이제 선자는 뭐 뻔한 거니까 빼고, 여기다가 이렇게 문장을 한번 봅시다. 그 선하지 않음을 쓰는 것에 따르면 그 선이 어떤 일인지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착하다, 착하지 않다라는 기준,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일상의 가치죠.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 제단하는데, 그 제단 안에서 그 선하지 않은 것을 쓰면,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죠. 도둑질은 나빠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도둑질을 나빠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의 돈을 훔쳤어.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아이는 나쁜 아이가 되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행한 나쁜 것, 그것을 쓰면 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경우가 이럴 경우가 있을까요? 그 나쁜 것을 쓴다라는 거죠. 그 아이한테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고, 그것을 인식시키면, 그 나쁜 것이 나쁜 것임을 써서 알려주면 그 아이는 선을, 옳은 것, 착한 것에 대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죠. 말이 좀 어렵나요? 자, 당연한 거는 당연한 게 봐봐요. 여기서 그 선을 쓰는 것에 인하여 선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당연해요. 이건 선한 거니까. 그걸 하면 선이 안 없어져. 그래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불선을 넣어봐요. 불선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그 불선한 것을 써서 그것에 따라서 말을 해줘요. 그러면 네가 친구의 돈을 훔친 것은 나쁜 짓이야 라는 것을 사용해서 거기에 맞게 그 아이한테 말하면 그 선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이걸 행위만으로 규정을 해서 이건 나쁜 일이야 라고 말해주면, 그 아이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행위만으로만 해주면 그 아이의 선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죠. 왜 내가 계속 해석을 이렇게 하냐면 그 뒤에 추석 때문에 그래요. 무기인이거든요. 버려지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추석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해석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 선을 가치적인 의미에서 좋음과 나쁨으로 하지 말고 잘하다 못하다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잘하다 못하다.
이 선자가 잘하다 못하다 없으니까. 저 무슨 줄 알았어요. 알았다고? 네. 왜냐면 착한 사람이랑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착한 사람이 있어야 나쁜 사람이 나쁘구나라고 알고 나쁜 사람이 있어야 좋은 사람이 이 사람에 비해서 착하니까 그래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치라는 것은 네. 값을 매기는 거잖아요. 가치론이라고 할 때 가치론 그러면 이거는 밸류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밸류. 값을 매김이에요. 값을. 네. 그러면 가치론이라고 할 때 윤리적인 의미에서 가치론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고 윤리적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부합하느냐 무관하느냐 넘어서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윤리적으로 해야 되는 행위가 있어요. 마땅히 해야 하는 것. 이건 당위겠죠. 당위가 있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 이 당위를 넘어서는 것이 있고 미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계몽주의자들 칸트까지 영국 경험론에서부터 시작한 그 계몽이나 데카르트부터 시작한 계몽주의가 나타내. 계몽주의자 윤리학은 해야 하는 행위, 하지 말아야 할 행위, 금지죠. 윤리의 기준을 세워놓고 이 목록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게 계몽주의자 윤리학이에요. 근데 윤리와 무관한 행위, 윤리를 넘어서는 행위는 이 가치론 안에 안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아주 한 이제 10 몇 년 됐을까요? 일본 전철역에서 술 취한 취객을 구한 한국 유학생이 있었죠. 그 유학생을 두고 살신 성인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그 친구라고 치면 이 술 취한 취객이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여기부터 끌끌하다 떨어지는 것을 보면 내가 이 사람을 구하면 내가 죽을 것이다라는 걸 알지만 그걸 구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행위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윤리적으로. 윤리와 무관한 행위거나 윤리를 초월한 행위가 되죠. 여기에 목록에도 안 들어가고 여기에 목록에도 안 들어가요. 이걸 윤리 원자론 윤리 환원주의 그래요. 환원주의 이렇게 말하는 것. 근데 그것을 넘어서거나 미달하는 게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강원도 춘천에 놀러를 가기로 해서 친구들하고 기차표를 샀어요. 기차표를 사서 우리는 의자 좌석이 다 있어요. 좌석이 다 있는데 강촌쯤 갔더니만 꼬부랑 할머니가 다라이에다가 채소를 가득 싣고 와서 내 옆에서 이제 자리를 다 빈 게 없어. 아이고 허리야 이래. 아이고 허리야 이러면 내가 내적 고민을 해. 내가 비켜줘야 될까? 나는 이거를 주말이라서 한 달 전에 예약하고 억지로 구한 자리고 이 자리는 내가 정당하게 청량리에서 춘천까지 돈을 지불하고 산 자리인데 난 이 점유권을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비켜줘야 되나? 이런 내적 발전을 해줘.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윤리적 가치로는 비워드려야지. 그냥 가야 돼? 일어나야 좀 돼. 나이 좀 먹었으니까 허리도 아프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게 너무 선. 그러니까 윤리적 환원주의는 선의 권유, 선을 권유함, 선의 권유를 설명 못해요.
윤리적 근본을 넘어선 의미 있는 행위들도 설명하지 못해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행위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불선이라고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어놓고 그건 불선이야라고 말을 해버리면 이 환원주의에 속하겠죠. 근데 그 불선을 한 것에 따라서 그것을 대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보면 선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가 불순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을 것이고 그가 그러한 행위 선택을 하게 된 여러 심리적인 감정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불순을 쓴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진 선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죠. 그 말로 저는 해석을 해요. 그래서 덕선이라 그러면 모두 다 선을 얻게 된다. 사람들이 선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거기에다가 무기인 그랬어요. 버려지는 사람, 버리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거를 밸류 관점, 윤리학의 관점이 아니라 가치론의 정말 쓸모. 그러니까 가치론은 값어치를 매기는 행위지만 이 가치론은 두 가지 뜻이 있죠. 윤리적으로 가치론이 하나 있고 마르크스가 제기한 가치론이 있죠. 이거 정말 밸류죠. 밸류인데 가치인데 값어치를 진짜 매기는 건데 물건의 값을 매기거나 사람의 값을 매기는 건데 가령 이봉호 같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낮과 밤을 거꾸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맨날 자고 밤에는 맨날 깨어있고 게임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책을 읽느라고 그럼 우리 와이프가 보기에 우리 장모가 보기에 정말 쓸모없는 사이예요. 지서재에 박혀서 맨날 밤새 담배나 피면서 책만 읽어. 아침에 일어나면 막 자. 계속 자. 점심때 되어도 자. 게으르기 그지없는 사람. 우리 장모가 보기에 저 사이는 정말 게으른 놈이고 쓸모없는 놈이고.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두 번은 막 술이 떡이 돼서 치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인 어떤 자본주의 사회나 우리 사회가 일상생활인들의 하루 스케줄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 그 스케줄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인데 그 스케줄에 맞춰진 노동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노동에다가 밸류를 집어넣는 게 막시즘인데 마르크스의 사유가 노동에다가 상품에다가 가치라는 걸 최초로 분류한 사람이 막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윤리적 가치와 노동, 상품에 대한 가치로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사회는 다 그래요. 지금 일상의 하루의 스케줄은 일상인들의 스케줄은 이렇게 돼 있고 그것은 노동과 상품 생산, 노동력을 투여해서 상품 생산하는 일상의 스케줄인데 거기에 안 맞는 낮과 밤을 거꾸로 사는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봉화 같은 사람한테 밤에 적절한 일을 부여해 주면 어떻게 될까? 밤에. 그래서 through the away man, 쓸모없어서 버려진 사람.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척추마비가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죠 지금. 근데 그 사람들에게 역할을 주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노인들한테 매일 이 한 마을에 그냥 은평구에 어떤 마을 주민들하고 연결시켜서 안부 전화하기. 그러면서 적절한 돈을 지불하고 이러면 스루서 의외맨이 아니죠. 버려진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은 우리는 가치라는 것을 누가 만들었든지 그 기준을 누가 만드는지 모르지만 바꾸면 그 기준을 바꾸면 노모어 스루서 의외맨이죠.
쓸모없는 사람 더 이상 없게 됩니다. 이게 무기인이에요. 썰어서 어웨이맨을 없애는 게 무기인인데 모든 사람에게 가치를 그만의 가치를 줄 수 있거나 그 가치가 동의되게 만들어주는 구조. 그래서 나는 착하다고 하는 사람 나 착하게 여겨. 착하지 않는다 사람 나 착하게 여겨. 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게 노자가 생각하는 핵심이에요. 노자의 사유가 무기인이에요. 버려진 사람이 없는 사회를 노자는 상상해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정부나 전 세계 정부가 잘못하고 있죠. 장애인 뭐 이런 사람들을 그냥 보호 대상으로 그냥 보호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상황에 맞는 일들을 부여하고 그들에게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 안 하고 그게 귀찮으니까 머리 쓰기 싫으니까 그냥 보조금 주어서 통제 대상, 관리 대상으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죠. 그게요. 그게 이제 제가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신자를 오신지하고 불신자를 오역신지하니 덕신이라. 믿을 만한 사람을 내가 믿고 믿지 못할 사람을 나 역시 믿고 그러니 신을 믿음을 얻게 된다. 그럼 신뢰한다, 믿는다라는 말을 어떨 때 우리는 신뢰를 하죠? 그러니까 신뢰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나 말이 늘상 자신의 행위나 말과 그 사람이 말한 것과 행위가 일치하거나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의 결과를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맺어질 때 우리는 신뢰하죠. 그러면 그 신뢰를 얻는 방법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는 방법. 어째야 우리는 신뢰를 얻죠? 내가 그를 어떻게 믿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의 말이나 그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판단이 그의 말과 행위가 나의 판단과 항상 일치한다면 그를 신뢰하지요. 이건 나의 지력을 쓰는 거죠. 그 사람도 그 사람 스스로의 지력을 쓰겠죠. 그건 다시 앞에는 그 사람이 착하다, 착하지 않다라는 것들은 그런 가치에 의해서 재단되는 거니까 사회적 통념이나 가치에 의해서 재단이 되는 거니까 그 기준을 따로 만들면 돼요. 근데 판단은 좀 다른 문제예요. 개인적인 판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판단, 사회적으로 어떤 판단을 한다는 것은 커먼 센스를 얘기하겠죠. 커먼 센스를 얘기할 텐데 공공의 상식이라고 얘기해요. 상식. 그렇죠? 상식은 있어요. 근데 상식 가지고 사람들의 신뢰를 개개인 관계하는 신뢰를 얻느냐? 상식 이외의 것이 필요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커먼 센스 말고 그건 정말
자신의 판단력을 사용해야 돼. 근데 그 참 선한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선하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선하게 대한다든지 믿지 못할 사람을 막 그 믿는다든지 이건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서로 대응적으로 아니 믿을 만한 사람은 믿는데 믿지 못할 사람을 믿어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백성심이라고 하는 것이 백성의 마음이라는 것이 때로는 선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선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거기에 따라서 뭐야 그러니까 각인 기용에 따라서 해야 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상관있어요? 강자한테 강하게 대하고 약자한테 약하게 대하는 것이랑도 상관있어요? 글쎄요. 만약 이게 노자가 성인이라는 존재가 노자가 말하는 성인이라는 존재가 있고 네. 일반 백성이 있고 그 성인과 백성의 관계가 하이어르키 관계라면 계급적인 위계 관계라면 네. 강자에 강하게 대하고 약자에 약하게 대하는 그 왕으로서의 승인으로 적절한 것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노자 사유가 네. 노자가 말하는 성인이 실제로 성인 존재하는 성인인지는 모르겠어요.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인 그러면 우리가 성인 그럴 때 이 사람은 만인의 왕으로서 한 국가의 교화와 예법의 창시자로서 성인은 도덕의 체현자, 진리의 담지자, 뭐 이러한 조건을 갖추면 우리는 성인이라고 말하겠죠. 근데 왕인지도 의심스러워. 교화 예법의 창시를 부정해, 비판해. 도덕의 체현자 모르겠어. 진리의 담지자, 백성의 말을 진리로 삼겠다고 그래. 그럼 이 성인의 조건을 만약 이 정도라고 하면 노자의 성인이 아니네요. 성인을 규정하는 내포를 다 부정하는데 그러면서 성인을 얘기하는데 이 성인은 그러면 이건 기표고 이건 기이 그러면 기가 없네. 기호만 덜렁있네. 성인이란 기호만. 그래서 이거를 위계를 가진 성인으로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성인이 천하에 있으면 협업해서 천하 사람들 그 마음을 한 덩어리로 만든다. 그 마음과 한 덩어리가 돼서 함께 한다. 그리고 성인은 모든 사람을 젖먹이로 대한다. 그러면 젖먹이로 대할 아이, 백성을 젖먹이로 대하는데 백성 젖먹이를 때리는 사람 봤어요? 젖먹이를 잘못했다고, 너 틀렸다라고, 너 못 믿겠다고 그러는 엄마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 젖먹이는 가치 세계나 신뢰 세계나 이게 들어가 있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사람들은 저 사람은 선해, 저 사람 믿을만해. 그러면 나도 선해, 믿을만해. 사람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아니 난 저 사람 선하다고 생각해. 믿지 못해. 난 저 사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것은 천하 사람들 마음을 화합해서 한 덩어리로 만들고 천하 사람들을 젖먹이 아이로 대하는 것이야 라고 말을 해요. 그 도대체 어떻게 돼? 첩의 전제는 나는 기준이 되는 마음이 없어. 천하 백성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을 거야. 그러면 대화 상대로도 보지 않고 그냥 자기는 나무고 사람들은 풀이라는 거고 뭐 대화도 안 되고 회의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냥 아름답게 자라라 그렇게 봐요? 그런가 본데요? 대화도 안 된다고? 네. 누가 깐난 아이랑 어떻게 대화를 해요? 그저 아이가 웃고 좋게 기분 어. 좋게만 자 생각해봐. 네. 왕인데 성인인 왕인데 백성을 갓난아이로 대하면 네. 어떻게 통치를 하죠? 다스리죠? 우르르르 아니 그러면 엄마이겠지. 왕은 엄마이겠지. 왕은 엄마이면 젖먹이 아이를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 기저귀 갈아주고 먹여주고 씻겨주고 재우고 우르르 깎고 해주고 네. 아이가 그런 건데?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죠. 네. 아이의 생존의 조건을 다 맞춰주겠죠. 근데 아이가 성장하는 것들을 다 하겠죠. 네. 그럼 그건 통치하는 거라. 아이를 본다고 하니까 아니 백성을 아이로 본다며. 그러면 네. 이게 왕이라고 있다고 치면 왕이 엄마 같으면 네. 엄마가 갓난아이를 키우는 방식으로 통치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그게 통치이냐고. 통치이겠냐고. 통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갓난 아이로만 비유가 됐지만, 그러니까 있는 그 자체를 그대로 수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유가 갓난 아이일 때 그렇지만 갓난 아이가 아닌데도 같은 방식으로가 되면, 예. 아니 그러니까 개념이 통치지만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통치인 거죠. 그야말로 놔둬서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말이 언어가 통치지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통치. 스스로 하게 하는 통치.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네. 스스로 하게 만드는 통치. 그러니까 자산실이 그렇죠. 지금 자균? 자화? 자정? 그렇죠. 그렇게 될. 이렇게? 네네. 그럼 왜 왕 하는데? 그러니까 왕을 하는 게 노자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이 아닌. 그러면 네. 왕은 왕이 아닌 그렇죠. 왕이지만 왕이 아닌. 네. 왕 예. 아르케 네. 왕이 아닌 아나키 왕 아닌 이 정도 아르키가 우두머리 왕 원리 근본 이런데 그걸 지금 왕 아닌 부정적도 안을 붙인 아나키 왕 아닌 통치자가 없어 통치자 아닌 결론은 아와하면 백성 개 자연
17장에서 백성들이 모두 다 내가 그랬어요. 공이 이루어지고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왕이 한 것이 아니라 백성이 모두 다 내가 저절로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그랬어요. 라고 말하는 사회. 그럼 이제 여기서 자치까지 나왔네요. 자치. 자치. 자연. 그러면 자균, 자화, 자정, 자치, 자연. 아나키즘의 원리들이네. 그럼 뭐 아나키즘 원리 다 저거잖아. 딴 거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노자를 아나키즘을 해석해요. 서양의 학자들은. 아나키즘에 대한 연구를 하는 전 세계적인 그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어요. 아나키즘com.com이라고 돼 있는데 들어가면 유럽이나 영미 쪽에서 아나키즘에 대한 논문들 중에서 노자를 아나키즘으로 해석한 논문은 20여 편인데요. 내가 다 다운로드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쓰려고 받아놨는데 무료로 그거 다 보여줘요. 아나키즘com이라는 데 검색해보면 나와요. 그들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원래 술 먹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조금. 아, 근데 오늘 제가 늦어가지고. 우리 지희 씨가 이제 와서 술 먹으러 가야지. 아. 내가 오늘 종일 번역하느라고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소주를 한 잔 먹고 자야 돼. 나머지 주소 가보세요. 여기까지.